여당 전당대회 김건희 여사가 흔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총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총선 때는 같이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예.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굵직한 사건이 있으면 잠시 지지율이 내려갔다가도 다시 30%대를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은 진짜 총선 이후, 총선 전과 후가 완벽하게 다르고 그다음에 그냥 박스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거의 이렇게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그냥 쭉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전화면접조사인 갤럽 조사에서 총선 직후에 11%포인트 하락해서 23%된 이후에 20%대 초중반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 기간 동안 별의별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일만해서 뭐 석유를 시추해서 산유국의 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북한의 우물풍선 관련해 가지고 뭐 강경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백약이 무효다. 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웬만하면 이제 30% 선을 상향 돌파해서 올라갈 법도 한데 대통령 긍정률이요. 이게 이번에 이제 7월 2주에는 25% 나왔으니 이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차 범위가 한 6%지 않겠습니까? 6% 요 정도를 빠진다. 6%포인트 빠져버리면 10%대 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지금 같은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35까지 살짝 올랐는데 그러면 그 갭이 10%포인트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대통령 긍정률에는 영향이 없다. 이 얘기는 윤심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환경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갤럽이 7월 9일에서 11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25, 부정평가 68. 그래서 이게 그냥 거의 지금 한 3달째 고착화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볼 게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히 부정평가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긍정평가가 한 40%대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수도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빠질 때 이 정도로 빠지면은 이제 안방, 텃밭 이런 데서 빠지는 건데요.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4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35 됐고요. 35요? 긍정평가가? 긍정평가가 35. 이제 더 사실은 충격적인 거는 이번에 수해가 좀 났던 그 충청권에서 13% 긍정률입니다. 광주 전라가 16인데 충청권이 13이라는 거는 충격이죠. 그건 놀라운데요. 긍정률이 11%포인트 직전 조사 대비 빠지고요. 부정률은 무려 1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부정은. 그래서 부정이 78 됐는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격전지인 충청권에서는 거의 이제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고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각 영남권 여기서도 이제 40이 안 되고 있고요. 보수 성향자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45 정도로 해서 여기서는 좀 그 일부 찾았는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한 위기다. 그러니까 어디 비빌 데가 없다. 지금 상황은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김건희 여사 뉴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향이 있는 것이냐 좀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문자와 관련해 가지고 역시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당대회에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해서 사실은 그렇게 문자와 관련된 파동이 있기 전보다 갤럽 조사에 따지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더 좋아져서 미세하지만 오차범위 내지만 좋아졌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6월 4주에 조사된 걸로 따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국 평균 28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55 이렇게 얻었는데요. 이번에 7월 2주 이번 조사입니다. 전국 평균에서 36. 이니까 오차 범위를 좀 넘었습니다. 오차 범위 바뀌네요. 그러면 전국 평균에서는 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57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극히 미세하게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그 영부인 이슈가 사실은 비호감,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후보가 지지도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우위를 계속해서 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전당대회에서도 과거처럼 윤심 논란이 크게 영향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패널 조사라는 게 최근에 있었는데 이종섭 그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아니면은 물가 상승, 뭐 소위 말해서 대파 논란, 뭐 의정 갈등, 뭐 이런 거보다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이 투표 결정에 더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좀 조사가 있더라고요.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연구원이 의뢰를 했습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건 좀 웹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1528명 대상 조사가 됐었는데 저도 사실 이걸 보고 살짝 이런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그 이종석 호주 대사의 출국 관련해서 그때 때마침 국민의힘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예. 3월 초에.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을 했는데 그 이전 조사와 그 이후 조사가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뭐 실언 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 1, 2주 있다가 대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영향 그런 이슈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은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슈별로 투표 결정 영향 정도를 이 조사에서 봤더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1등이에요. 영향이 있었다가 66이 나왔습니다. 그건 세 분 중에 두 분은 응답하시는 분들 중에 예.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그리고 이제 황상무 수석 실언 그다음에 예. 여기서는 이제 대파라고는 하지 않고 사과 귤값 등 귤값 폭등 등 물가 상승 요 이슈도 상당했습니다. 거의 뭐 상당히 절반을 넘었거든요. 예, 50% 넘는 정도로 한 55% 가까이 그렇죠. 예.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1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선거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두문불출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명품백 논란 관련해서 논란은 있었지만 아니 당사자가 언론에 나오지 않는데 완전히 숨어 있는데 과연 이 이슈가 얼마나 논란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1등입니다. 이게 그런데 4월 12일에서 16일 조사기 때문에 이게 회고적 이게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맞습니다. 10일 날 총선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죠. 예, 그렇지만 이 조사가 완전히 그러니까 총선하고 완전히 멀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직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사실은 많은 국민분들한테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는 예 움직이지 않는 사실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지금 국정에 뭐 발목을 잡고 있다 아니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전당대회 좀 여론조사를 보죠.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조사에 들어가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지지율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7월 2주 조사에서 한국갤럽조사입니다. 국민의힘 대표에서 후보 선호도인데요. 전국 평균으로 따져서 한동훈 후보가 36, 그다음에 나경원 17, 원희룡 10, 윤상현 7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5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민심 아니겠습니까? 예. 민심에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57 나왔으니까 당심에서도 한 10분 중에 한 6분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등이 나경원 18, 원희룡 15, 윤상현 3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6월 4주에는 원희룡이 2등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한동훈 원희룡 굉장히 네거티브가 심한데 그러면은 윤심을 등에 업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2등하다가 3등이 됐다라는 거는 윤심 즉 그 대통령 프리미엄이라는 건 지금 없다. 예, 윤심이라는 건 여기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 뭡니까 책임당원 분들은 사실은 민심과 동조화 현상이 있는 것이지 윤심에 의해서 뭐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번에는 결선을 안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당원들이 80% 그리고 여론조사가 20인데 그 여론조사도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 없음 요것만 지금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민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때는
한동훈 45, 그리고 나경원 15, 원희룡 12, 윤상현 3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응답을 안 한 분들도 조금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행세 측에 따라 다른데요. 의견을 유보하거나 없다 모른다 이런 분들을 제외한 베이스에서 다시 뭡니까 비율을 환산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여기서도 거의 50% 50 초반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결선에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의 영향력,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선될 때 그때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그립감, 영향력 이런 것들이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확 떨어졌다. 총선 이후의 어떤 분위기는 저도 이제 좀 평론하는 입장에서 보수층 지지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속았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선을 좀 선전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보수 진영만 민심에 괴리된 줄 몰랐다. 약간 그런 약간 분노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까지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이제 책임당원 분들은 영남 지역이 한 40%, 수도권의 한 40% 크게 보면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영남에서도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방금 말씀 주신 게 맞죠. 그러면은 정말로 보수 진영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표심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피습을 당하면서 피격을 당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요동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피습 사건이 반영된 여론조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별로 없는데 이제 한 군데에서 이제 3W 인사이트라는 곳에서 나온 걸로 따지면은 여기서는 그 13일 날 이제 피습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앞뒤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표본을 나눠서 비교를 했는데요. 그 피습되기 직전에는 한 3.2% 포인트 정도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앞선다 이렇게 이게 5점이 이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피습 이후에는 3.7% 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0.5% 포인트 좀 더 트럼프 후보가 더 오른 거네요. 그러니까 더 좋아졌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극히 미세하죠. 근데 이 여론으로는 그게 확 벌어지지는 않고요. 여론으로 따지면은 어차피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봐가지고는 딱히 여론으로 받으면 확 벌어졌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모닝 컨설트가 이제 11,328명 굉장히 많은 유권자 대상으로 이제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2% 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42대 44, 트럼프가 44. 근데 여기에서 2% 포인트 격차면 이게 5점이 이내일 것 같지만 표본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11,328명이니까 예. 여기서는 사실은 소수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2% 포인트 격차는 5점을 살짝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전국 여론에서도 지금 밀리지 않고 있는 거죠. 밀리지 그렇군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은 독특하게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게 선거인단 제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거의 가져간다 보면 되는 것 같고 뭐 뉴욕주라든지 그런데 뭐 텍사스라든지 좀 남쪽은 좀 이제 공화당이 많이 가져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얘기하는 이제 미시간호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에 뭐 오하이오라든지 예를 들면 펜실베이니아 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피격을 당한 데가 펜실베이니아 주잖아요. 여기가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538명에 대한 선거인단을 뽑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기려면 270명은 돼야 되는 건데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이게 두 개 주를 빼고서는 승자 독식 그러니까 그 주에서 여튼간에 표가 많으면은 거기에 있는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따져서 방금 말씀하신 스윙 스테이트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중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펜실베니아 거기가 중도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19명이거든요. 19명이요? 예.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데 마침 거기서 피격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19명이 사실은 이게 지금 중도였는데 트럼프에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이제 그 후보 수락 연설을 하려고 하는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기도 이제 중도 지역입니다.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미시간 옆에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트럼프가 상당히 선거 운동을 잘 운용하고 있다. 중도 타겟팅을 제대로 하고 있다. 스윙 스테이트에 저들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공화당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 충성도가 좀 약합니다. 예. 여기에서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했다라는 거는 또한 이탈할 수 있는 표도 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확보한 그 선거인단이 226명, 그다음에 공화당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251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돼야지 대통령이 되는 거죠? 한 270명이니까 270명.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한 19명 정도, 한 20명 정도만 확보하면 당선이니까요. 그런데 펜실베이니아가 지금 19명이잖아요. 맞습니다. 펜실베이니아가 만약에 트럼프로 간다 하면은 사실은 거의 이겨놓고 하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사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인데 좀 압도적으로 많이 원한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예, 이게 사실은 이 어디에서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른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나쁘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좀 조 바이든 지금 현직 대통령 약간 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 유권자 중에 67%니까 3분 중 2분이죠. 바이든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좀 응답이 좀 다른 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62%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을 걱정하고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더 연부역 강한 스트롱맨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응답 상당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8월 중순까지 지금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